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1580년 명만여 8년 전교하였다. 수제를 입은 각 거울에서 이미 지게하였으니 하문하여 자세히 장계하게 한 후에 내가 합당하게 처리하겠다. 다만 강원도의 이천, 춘천은 비해가 더욱 심하다 하여 금년 각 고을의 공무를 일체 면제할 것이니 위에서 구유라는 뜻을 해조에 이르라.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평안 감사의 서장에 7월 1일 군인 이천복의 아내 정씨가 한꺼번에 이남 일녀를 출산하였는데 모두 살아있다고 하니 고을에서 소금, 장, 쌀을 제거하라고 예조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2일 기의 첫 번째 기사 공조가 아뢰기를 정순 옹주의 본가가 불이 나서 모두 다 버렸는데 요염의 상가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그 집을 다시 수리하고 조성할 것으로 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의 등록을 상고해 보니 옹주의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 40간을 짓는데 필요한 제목과 척촌만 마련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불이 난 후에 개조하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전례에 없는 일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전례는 없더라도 이미 실화하였으니 지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었다. 초시에 입격한 유생들이 복시에 임박하여 혹 병 때문에 강시에 나가지 못할 경우 해관이 그 진소에 따라 즉시 그 허실을 확인하고 다음 식년에 회부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그때 정탈하지 않았다면 결코 후일에 소급하여 허부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기묘년 배강에 나오지 않은 유생들은 시일이 이미 오래되어 예조도 허부하는 것이 거창한 줄을 알 텐데 인정에 끌려 기한이 지난 지금에 추록하여 주었으니 이는 사정에 끌린 흔적이 뚜렷합니다. 물정이 모두 온당하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한번 이 단서를 열어놓게 되면 후일에 큰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예조, 생, 낭청과 당상을 모두 추구하게 하고 그 공상은 시행하지 마소서.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석강이 있었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신시의 태백이 미지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라 우수사 이충백이 병 때문에 사직한다는 장계를 올리니 채차시키라고 회유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부경 행차 때에는 중국관원이 요구하는 물품 및 왕래하는 노자와 집을 빌고 사용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이를 모두 관가에서 지급한다면 국고는 한계가 있어 이를 다 증급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각 도의 감사, 병사, 수령들에게 요청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수송하게 하여 행리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신된 자로서는 비록 사사로이 요구하는 것 같지만 조금도 사용할 것이 없고 증여하는 자도 비록 간통에 의해 나온 것이기는 하나 나랏일을 위하여 원행하는 사람에게 노자를 주는 것이지 본래 사사로이 증여하는 것이 아니니 조정에서도 이러한 뜻을 알아야 하므로 노비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계달하기까지 합니다. 그 중간에 감사가 간혹 사적으로 유용하는 배단이 있는데 이는 분명 위법이므로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신이 산관이거나 혹은 명망이 없는 사람일 경우 보내주는 물품이 너무 박하여 부족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만약 조정에서 물량을 정해주게 되면 마치 공납하라는 명령같이 여겨서 장차 민간에게 염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에도 이 일을 처치하기가 어려워 그럭저럭 지내며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5일 의민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정성군은 본래 잔패한 데다가 금년 수재의 피해가 더욱 심하여 후일 흉년이 들지 않는다 해도 이미 버려진 땅이 될 것입니다. 신임 군수 최우경은 풍병이 걸린 지 오래되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전조가 공로를 무시하고 아무나 마구 주의하니 지극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당상과 생낭청은 추구할 것이며 최우경을 채차하고 문관 중에서 잘 가려 보내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6일 계며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금부 수인들의 당초 공사를 가져다가 반복하여 참작해 보니 그 가운데 억울한 자가 없는가를 상세하게 살펴서 아랠 것으로 전교하였습니다. 상께서 형옥을 다루는 과정에서 혹시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염려하시어 공사를 가져다 보고 참작하여 아뢰라고 하신 것은 죄수를 살리려고 신중히 하시는 뜻이 매우 극진하십니다. 다만 사건이 아주 중대하므로 동료들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 상세히 살핀 후에 아뢰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6일 계명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의 서장에 이르기를 철원부에 죽은 교생 이팽수의 노 만송이 상전의 처 정씨와 간통하고 우봉현으로 도망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봉현에 이관하여 체포하였으나 만송은 중도에서 도망하였고 경씨는 그의 딸 원춘 등과 함께 체포되어 수감되었는데 만송과 음간한 사실을 일일이 승복하였습니다. 항상의 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보고 듣는 사람마다 놀라고 통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옥사를 심상하게 추국하는 것이 매우 온당하지 않으니 경관을 보내소서 하니 그 장계를 형조에 기하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이 있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라수사 이충백은 별로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외람되이 그 자급을 뛰어넘어 재수하는 은총을 받았으니 몸이 엎어지기 전까지 국가에 보답할 공효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 갑자기 친병과 신병을 핑계대고 교만하게 사직할 것을 하려였습니다. 만일 이런 길을 한번 열어놓으면 누가 부모를 버리고 저자를 떠나 먼 지방에 나가 고생하려 하겠습니까? 이충백을 파직하여 무부들이 제 마음대로 편하려는 습성을 막으소서. 남의 것을 빼앗아 이권을 독점하는 것은 비록 시정배 같은 천류로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는데 더구나 자신이 의관의 반열에 있으면서 시정배들도 참아하지 못하는 짓을 자행하니 어찌 이런 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더러운 쓰레기가 범람할 조짐을 기르겠습니까? 동지, 돈영, 윤옥은 모리배들과 결탁하여 양남에서 납곡한 700여 인의 성명을 알아내어 사들인다고 징탁하였다가 길례 때 쓸 것이라고 사칭하여 호조에 바치고는 면포 60여 동을 받아냈는데 이를 알고 납곡한 본주들이 들고 일어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옥은 당연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공공연히 호조 당상에게 간통하여 무사하기를 바랐으니 이익만 좇는 염치 없는 태도가 막심합니다. 파직시키소서. 한승판관 이사건은 관직에 있으면서 일찍이 불건하였다는 비난이 있었고 가정에서도 또한 배려한 일이 많았으니 파직시키소서. 대간이 아래 것이 있어 대궐에 나아가면 승지 사관이 즉시 나와 기다리는 것은 그 아래는 것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대간이 최우경의 채직을 논하려고
대궐에 나아갔는데 경년에 입시한 사관 이 외에는 나와 있는 사관이 없다는 핑계로 나와 기다리지 않았으니 이는 대관을 매우 멸시한 것입니다. 그날 출사하지 않은 사관은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성질한 자도 사관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처치하지 않아 아래는 이를 지연시켜 놓고도 무심하게 있었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색승지도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이 중백의 사직은 진병 때문이었을 것이니 윤허할 수 없으며 윤옥에 대한 일은 서서히 반락하겠다 하고 정원이 전교하기를 윤옥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서기하도록 호조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8일 을사 첫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라수사 이충백 동지 돈영 윤옥 등을 파직할 것으로 입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9일 병호 첫번째 기사 석강이 있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9일 병호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라수사 이충백 동지 돈영 윤옥을 파직할 것으로 입계하니 답하였다. 이미 효유하였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9일 병호 세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신창 현감 이 성경은 인물이 우둔하고 용률한 데다가 저사가 전도되어 온 경내가 시끄럽고 이 산에 가는 집이 속출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진보 현감 성준덕은 자리만 지킬 뿐 일처리에 밟지 못하여 아전들이 간교한 짓을 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10일 정미 첫번째 기사 문소전 연원전에서 아침에 시선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11일 무신 첫번째 기사 연대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11일 무신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윤옥을 파직시킬 것으로 입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3일 경호 첫번째 기사 대사은 이 시기 비엄하여 아뢰기를 진시에 관한 추구 공사를 입계할 때 헌나 황우한이 추구받은 사람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알고서도 즉시 동료들과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지 않았으니 신의 첫 번째 잘못이요 또 동료들이 황우한에게 공함을 내지 않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그 잘못을 규정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그와 서로 어울렸으니 그 두 번째 잘못입니다. 더욱이 전 장령 이정형은 실책이 신과 똑같아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한 사람은 채직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니 사리로 헤아려 볼 때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일 사건의 시비를 묻지 않고 문안에만 의거하여 채차만 만들어질 뿐이라 한다면 일개 서리만으로 충분할 것인데 왜 구태여 언관을 설치하겠습니까? 혹시 물어야 할 것을 미처 묻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 묻지 않은 과실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는 실로 구차하게 회피하려는 말에 지나지 않으니 그 일을 논하는 사체가 어떻게 두겠습니까? 속기 신을 채직하여 물리치소서 하였는데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3일 경우 두번째 기사 지평 홍여순이 비엄하여 아뢰기를 대사은 이 식의 처치에 즈음하여 신의 생각에는 본부 전임 관원이 진시에 대한 추구 공사의 취사를 이미 결정하였고 한문까지도 마친 뒤에 이 시기 비로소 출사하였으니 출사하기 전에 어떻게 아무 공사가 잘못될 줄 미리 알아서 일일이 소급하여 고치겠습니까? 비록 의논하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미처 의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심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일 뿐인데 어찌 처음부터 완이하여 공함을 발송한 관원과 동일하게 논의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식을 출사하게 하기를 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식의 두 번째 비염하려고 아랫말에
또 신이 구차하게 회피하여 논사의 채통을 이뤘다고 하였으므로 함부로 중직에 머물러서 명기를 더럽힐 수 없으니 신을 채직시키소서 했는데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사원 이식이 비록 황우한의 한문을 이미 끝낸 후에 출사했다고 하나 황우한이 주고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았으면 즉시 동료와 더불어 다시 의논하고 주호하여 공함을 냈어야 옳았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의 과실이 이 정형과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다 해도 구별하여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실이 다르지 않은데 한 사람은 출사하고 한 사람은 채직하게 되면 그 또한 처치가 마땅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사원 이식과 지평, 홍, 여순을 모두 채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외리용부사 이경은 관작이 외람하니 개정하소서. 병조 정랑 신 언경은 곡물을 함부로 쓰면서 모두 잔치 않은 물자로 소비해 버렸으니 파직시키소서. 장단 부사 이 사정은 무신으로서 내지의 수령이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공주 목사 이 주모는 본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재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또한 경성에 자주 출입하여 여러모로 폐해를 끼치니 아우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장사가 있었다. 송언신을 정언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전라병사 최원의 병으로 사직하자 채직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1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홍문록에서 한효순, 하진도, 이입, 홍인석, 박숭원, 홍여순, 유영림, 허감, 이항복, 이정암, 임국로, 권수, 김시회, 기영, 김노, 이유중, 홍인상 등 17인을 선발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18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기 우도의 양주, 상령, 충청 좌도의 온양, 청풍, 충청 우도, 경성, 경기 좌도 여주, 황해도 봉산, 강원도 인제의 수령을 지상 다펌의 착오로 모두 파직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전라병사 최원은 병을 핑계하여 곧바로 채직되었으니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구하소서. 공주 목사 강원은 당원이 파직하소서. 청풍군수 윤여는 무식하고 추잡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이러기를 아랜대로 하라. 최원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라병사 변국가는 본집이 장흥에 있어 진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니 채직하소서. 최원은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채직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최원은 꼭 파직하고 추구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이 일을 부재학으로 삼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기강이 해이하고 사정이 매우 성행하여 심지어 사명을 받던 사신까지도 간혹 사정에 걸려 공도를 무시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경기좌도 경차관 성수익은 파직되어 간 지 오래된 여주 목사 박승임이 다만 책임이나 면하려 하여 심하게 착오를 범했는데도 도리어 누락시켰으니 파직시키소서. 지평 현감 남궁계는 직무를 하리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파직시켰었으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남도 우후 이경은 지위가 낮고 대우가 박한데 염증을 느끼고 신병을 칭탁하여 왕명을 고의로 받지 않음으로써 파면되어 돌아오려는 계책을 깨하였는데 감사 심의겸이 경솔히 파출하여 오히려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으니 이경은 율에 의하여 취재하고 심의겸은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논한 것이 실정에 지나침으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27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재변으로 인하여 전교를 내려 중외에 구언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동몽 훈도 유면은 행금이 없으니 도태시키고 지중추부사 박충원은 폐질에 걸린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겸대한 내섬시와 와서의 제주를 해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2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졸한 부제학 유희춘이 조수란 천해로 동몽구 시 서석의 주자 어류 훈석 강목 훈석과 그 밖에 평생 동안의 저수를 빠짐없이 모두 올려 보낼 것으로 전라도에 전지를 내렸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9월 2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조목을 경상도 도사에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태학 유생들이 상소하기를 문묘에 종사한 공백류, 유향, 마융, 가규, 두예, 대성, 왕필, 순황, 왕숙, 하유, 오징 등은 학술이 바르지 못하니 출량하고 양씨와 우리나라의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등을 종사에 올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라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다 하였다. 3번이나 상소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경상도 도사 손윤선은 용렬하고도 경력이 없으며 호조 정랑 박민주는 사리에 어두우니 채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6일 임인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길주 목사 서봉은 쇠진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6일 임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수문장 박대남은 여묘살이 할 때 관비를 데리고 지나였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동지 돈영 윤옥은 지난 신유년에 세자의 길례를 행할 때 양남 사람들이 흉년에 납곡한 수령을 뽑아서 사들인 것처럼 핑계하고 이를 호주에 바치고는 가포를 청하여 전운에 걸쳐 받아낸 배가 거의 600동이나 되었는데 이는 애당초 본주에게서 산 것이 아니었다. 그 후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헌부가 파직을 청하였더니 상이 주고한 뒤에 주의를 정하라. 합답을 보니 꾸며 대고서 끝내 바른 대로 구하지 않으므로 헌부가 노는 것이 헛된 말이 아니다. 위에서 생각하건대 윤옥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나 세자 길리에 쓴 것을 지금 만약 추징하면 사체에도 온당하지 않으려니와 비록 파산하더라도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그 죄만 다스리고 추징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의논하라고 대신들에게 분부하여다. 영상 박순희 의논드리기를 상해 분부가 윤당합니다 하고 좌상 노수신, 우상 강사상은 의논드리기를 추징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박순의 의논에 따라 추징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윤옥을 삭탈 관작하고 공탕에서 축낸 물건을 추징하라고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윤옥의 주의를 헌부가 장 100유 3천리의 고신은 모두 빼앗고 가포를 추징할 것으로 조율하였는데 윤은 면제하고 장은 속바치게 하되 공의에 의해 각각 1등을 감하고 추징은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감찰은 전부터 임시해서 각 사이에 분대하되 달수를 정하지 않았다. 지난 5, 6년간을 소급해 따져보았더니 박근원의 헌의에 따라 6개월 안에 옮기지 않게 하였고 또 본래 정해진 각사의 일인을 항상 한 관사에 보내고 번갈아 차출해 보내지 않았으므로 마치 각사마다 이론씩 설치한 것처럼 되었다. 그리하여 안면이 익숙해져 그 관세의 관원이 두려워하지 않고 배단되는 일이 많았다. 헌부가 다시 이에 규칙대로 시행할 것을 정하자 대신들과 의논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전과 같이 임시해서 분대하게 하였으나 6개월간 옮기지 않는 법은 고치지 않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9일 을상 첫 번째 기사. 이식을 부적으로 삼고 이 제신을 관계부사에 제배하다. 이를 부적으로 동결.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1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광주 목사 신은기는 내지에 적합하지 않고 감찰 조 여광은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니 모두 재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1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윤옥은 본율에 의하여 시행하시고 당시의 호조 당상과 생낭청도 똑같이 윤옥의 말에 따라 공도를 무시하고 사정을 따랐으니 파직하소서니 답하기를 호조 당상과 생낭청은 아랜대로 하라. 윤옥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윤옥에게 가포를 주었던 당시의 호조판서 안서, 참의, 홍성순, 생낭청, 임혼이 지금 모두 죽고 다만 그 당시 참판 원혼만 남아있는데 어찌 한 사람만의 주에 이겠는가.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늙은 신하를 소급해서 파직하는 것은 내 마음에 편치 못하니 파직하지 말 것으로 헌부에 이르라.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원혼을 파직하지 말라는 명을 다시 거둘 것과 단천 군수 장응정이 추솔하여 근신하지 못하니 재직할 것으로 하려니 답하였다. 원혼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장응정은 아랜대로 하라.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고 정승 유모의 아들 유사상의 아들이 없어서 그 종제 유사기의 아들 유하를 후사로 삼았는데 유사상이 첩자를 낳았으므로 상언하여 후사한 양자를 파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를 대신들에게 수의하였더니 대명령에 계후한 후에 아들을 낳으면 친자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고 계후한 아들은 중자가 되어 형제와 같이 한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사상의 첩자로 하여금 유보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계후한 유화는 그대로 사상의 아들이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명묘조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후에 사상의 첩자와 유화가 그 정모의 재산을 다투게 되자 유화를 시양자로 하여 계후가 아니라고 하니 담당관이 대신들에게 의논해 결정할 것을 개척하였다. 혹은 유화가 이미 유사상의 아들이 되어 3년간 상복을 입었으니 지금에 와서 팔 수는 없다고 하고 혹은 대명령의 조문에 따라 유화를 중자로 삼는다면 적자가 제사하지 못하고 첩자가 제사하게 되는 것이 장애가 된다 하여 시양자로 결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시양론을
따랐다.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16일 임자 두 번째 사은부가 아뢰기를 유 사상이 생존했을 때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재물을 다투는 마당에 시양자로 논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니 명묘조의에 이미 정해진 의논에 의해 시행하소서 하니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 후에 삼검과 정의품 이상으로 하여금 이 일을 모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혹은 유화가 이미 유 사상의 아들이 되었으니 파괴할 수 없으며 첩자가 봉사하고 적자가 중자가 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고 혹은 친자가 봉사하고 계후자는 중자가 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이 예상은 모두 옳지 않다고 하고 유화를 대명령의 가산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말과 본국의 3세 전에 수양한 아들은 친아들과 같다는 법에 의하여 결론지어 단정하였다.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1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호조정랑 이 인홍은 용렬하니 채직하소서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윤옥에게 공탕의 재물을 추징할 것으로 입계하니 답하였다. 윤옥의 일을 양사가 고집하는 것은 법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정이며 예인 동시에 의 또한 그 속에 있다. 대체로 순의 세자는 선왕의 세자이고 윤옥은 바로 세자의 빈가이다. 또 면포는 빙례에 쓰는 물건으로서 당시 유사가 입계하여 선왕이 혼인에 쓸 물자로 허락하여 이미 쓴 것인데 오늘날 내가 어떻게 감히 징왕할 것이며 징왕한다면 이 무슨 도리이겠는가. 윤옥이 행실은 비록 비루하더라도 그 신분은 재상이다. 혹 한때 간사한 슬쩍에 빠졌더라도 어찌 도적 다스리는 죄로 다스려서 징찬의 형을 가하겠는가. 다만 사대부의 신분으로 감히 소인들과 더불어 공의하여 모의하여 공물을 빼는 것은 그 죄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관작을 삭탈하였으니 이 정도면 충분한 징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형의 호울렛 때 그 형의 처가에서 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받아내어 홀레에 썼다고 하자. 그 후 자기 아버지와 형이 모두 죽고 그 아우가 가업을 이어 지킬 경우 비록 마음으로는 그 처사가 온당치 못함을 알더라도 이를 불문에 붙이고 대체를 지켜 나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관가에 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그 물건을 도로 받아내서 마침내 그 형의 처가로 하여금 낭패하여 파산하게 하고야 말 것인가. 그 사이에는 반드시 시비 경종이 있을 것이다. 대저 임금이 정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 사의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행해야지 법률을 지키는 데만 얽매여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 말을 따라야겠는가. 결코 할 만한 일이 아닌데 양사는 다시 이 일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겨울 천둥의 변으로 영방을 하다.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19일 을며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한성 판관 조헌은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풍조 주부 윤 시침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이 산회를 형조판세에 특별히 제비하다.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영상 박순이 신병으로 정사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한부가 아뢰기를 진천 현감 윤흥신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20일 무 첫 번째 기사 한부가 아뢰기를 개천 군수 김진은 자기의 이익만을 일삼았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7월 14권 선조 13년 10월 26일 엠술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진보 현감 노응정은 부자 형제간의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았으니 바직하고 소용하지 말 것이며, 흥덕 현감 안징은 어둡고 용렬하니 바직하고, 영광 군수 김청은 본집이 하루 거리에 있으니 재직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2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청릉수 수하가 지난 얼충년에 중의 이팽수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이제 삼복인데 그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2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율조의 소위에 공족이 범죄에 하면 전인을 시켜 경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이란 곧 교사를 뜻하는 것이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상이 대신 및 정의품 이상을 명초하여 의계하게 하였는데 모두 소위의 글이 분명하지 않으니 마땅히 원율에 의하여 하야 한다고 하여 드디어 차명에 처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2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 사내가 숙배한 뒤에 사면해 줄 것을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2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홍헌을 동부 승지로 삼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0월 2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조목을 의령 현감에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방에 짙은 안개가 끼고 기후가 따뜻하여 연일 봄철과 같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동지사 양희가 십산산역에 이르자 삼이 달자 10여 만기가 온 들을 듣고 와서 방화 약탈함으로 성에 올라가 지키면서 군관을 시켜 편전을 쏘게 하니 몇 사람이 명중되어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3일 후에야 물러갔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수기의 졸기.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상이 미령하여 시약청을 설치하였는데 밤에 병세가 위급하자 중신은 사직, 종묘, 목멱산, 삼각산, 소격서, 한강, 양진, 가마, 보관, 송악 등처에 나눠 보내 각각 기도를 드리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의 환우가 여전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9일 올해 첫 번째 기사. 상의 환우가 차츰 차도가 있어 약방 도제조는 물러가고 부제조 이원을 교대로 숙직하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여 성궁을 보양할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외람하게도 부덕하고 혼매한 몸으로 국가의 기업을 지키면서 이미 마음을 다스려 한 가지 덕도 쌓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힘을 다하여 만민을 위로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에 하늘이 노하사 이 몸에 벌을 내리셨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이 몸이 꼭 죽어서 신이 내게 사죄해야 당연한데, 군신의 힘을 수고롭게 하고 상천의 용서를 받아 심하던 병이 사라지고 정신과 기식을 보존하게 되니 비록 감격하고 다행하나 실상 황공한 마음이 간절하여 깊은 근심이 항상 가슴속에 서려 있다. 자자 속에 경계한 말은 곡진하게 펴보겠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26일 엔진 첫 번째 기사. 상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시약청을 파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2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약방 도제조 노수신에게는 승마한 필과 표피 아닥의 일주화를 하사하고 제조 유전 윤탁연에게는 가자함과 동시에 호피 일령을 하사하고 의관 양예수에게는 가선을 이인상 안덕수에게는 통정을 가자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27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양사가 상가가 너무 외람하다여 개정할 것을 여러 날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2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상체가 편복된 것은 종사의 막대한 경사라여 하리를 행할 것을 청하니 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3. 당상이 와서 아뢰기를 조중께서도 편복되신 후에 하례하지 않은 데가 없었으니 전례에 따라 하례를 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는 본시 겸손하지도 않거니와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은 실로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병에 걸리어 위태롭게 되는 것이 비록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해별할 수 없다고 하나 자신이 조섭을 잘하지 못한 소치로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난번에 불의의 병을 얻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가 요행이 소생은 하였으나 대신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여러 신하들은 놀라게 하였으니 조정을 저버린 것이 많은데 어찌 감히 하례를 받겠는가. 더구나 이 몸을 견책하시는 하늘의 노여움이 심하시어 바야흐로 평생을 돌이켜보면 뉘우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때 어찌 태연하게 하례를 받겠는가. 전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나의 뜻이 이와 같으니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2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와서 하례를 행하라고 아렌이 답하였다. 이와 같이 아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권정리로 하례를 행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진주 목사 황정욱이 배사하고 부임하던 길에 과천에 이르러 병이 나서 귀가하였다. 사관원이 농계하여 먼저 파직하고 후에 추구하라고 청하였는데 그가 답한 내용에 몸에 중병이 있는 것은 사은하고 배사할 때 승지도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상이 정원에 묻기를 이 말이 사실인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그의 병을 혹 직접 본 사람도 있고 혹 들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이라 합니다. 아니 치고는 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탁을 대사헌으로 이일을 대사간으로 성혼 정인홍을 장령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 목사 황정욱의 답할 때 정원을 끌어대어 사체는 생각하지 않고 구차하게 모면하기를 꾀하였으니 추구하소서. 또 정원은 황정욱의 병의 경중도 모르면서 하문을 받은 후에 고면하게 실제로 병들었다고 입기하여 그를 두둔해 구원한 정상이 뚜렷이 나타났으니 색승지를 채직하고 동참했던 승리는 추구하소서. 사이에 심충겸 도사 이회수 부장 조원충 직장 정사웅 등은 성상의 욕자가 미령하시어 상하가 모두 황황할 때 공공연하게 평소와 같이 혼인을 치렀으니 파직하소서. 충청 수사 이 발은 패망스러우니 역시 파직하소서. 내의 유미는 당초 상의 기체가 미령하시던 밤에 약방에 입직하면서 술에 취하여 깨지 않았으니 조옥에서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심충겸 등의 일과 유민 이수의 일은 아래대로 하라. 이 발은 채직하라. 황정욱의 일은 내가 우연히 물은 것이고 정우는 내가 물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지 어찌 두둔할 리가 있겠는가. 지금 다만 그가 실제로 병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논할 뿐이니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후에 윤호하여.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이 미령할 때 기도한 여러 곳의 헌관에게는 숙마 한 필을 각각 하사하고 모든 집사에게는 한 자급씩 가자하되 자궁자에게는 아마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1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장령성혼이 병으로 사직장을 올리니 돈독히 효유하는 그를 내리고 마교를 타고 오게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14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사고는 이아르기를 준원전 참봉 우현규 목청전 참봉 조은길 동부 참봉 성언해 등은 용렬하고 잡스러워 초입사에 합당하지 못하니 재직하소서. 이조는 사정에 끌려서 사람을 잘 가리지 않았으니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18일 개회 첫 번째 기사 고령에 거주하는 사비 은대와 윤덕이 그 주인 배진서를 독살하였으므로 잡혀왔다. 삼성 교자로 추국하였으나 불복하고 모두 형장 아래에서 죽었다. 당시 위관은 우상 강사상이었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18일 개회 두 번째 기사 대사가 이가 입경하여 숙비하고 사면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고 이어 인견하였다. 사면하기를 보잘것없는 신이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나 재능이 부족한 데다가 고지를 알았어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전야에 엎드려 묵묵히 성수무강하시기만 기할 뿐이었습니다. 근자의 옥체가 미령하시어 기도까지 행하는 등 주의하가 황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함을 엎드려 듣고서 신은 먼 곳에 떨어져 있으므로 달려오지 못하고 다만 동쪽을 바라보고 정성을 보내면서 주의하러 초조해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조종이 돌보시고 하늘이 도우시어 오래지 않아 회복되셨으므로 온 나라가 그 경사를 기뻐하는데도 신은 하반에 참여하지 못하여 죄가 이에 더 클 수 없으므로 정신을 잃을 듯 하였으니 상의 도량이 하늘과 같이 넓으시어 신의 모든 허물과 병통을 덮어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도리어 은명을 내리실 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감격하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책의 중요한 자리는 본래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신의 미정이 오직 궁궐에 있으므로 병든 몸을 끌고 길에 오른 것은 용안을 한 번이라도 우러러 배우며 죽어도 유감이 없겠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요사이 상상의 마음이 불이 타오르듯 샘물이 용 쏟음 치듯 크게 깨달으시어 호령이 한번 내리면 온 나라 신민들이 마음속으로 기꺼이 따르면서 치화갈이 이루어지기를 눈을 씻고 기다리니 이는 바로 새 돌을 변혁하여 대치에 오를 수 있는 일대 기회인 것입니다. 상의 뜻을 받들어 바로잡고 구원하여 의신의 아름다운 명에 보답해 선양하려면 그 책임이 간간에게 있는 것인데 결코 신과 같이 천박하고 공소한 자가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신을 재직하시고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여 제수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고 황해도의 흉년 현황을 물었다. 이가 곡식을 보내어 기민을 구제할 것을 청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하의 춘추가 바야흐로 부성하신지라 비록 병원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회복되시리라고 여겼으나 지난달에 미령하시 온 나라가 경동하였고 신도 바닷가에 있으면서 마음이 초조하고 간담이 찢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어찌 이와 같이 경악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조섭이 미흡했던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살펴보니 전하의 천부의 기품은 밝고 순수하시나 완실한 면은 혹 부족한 듯하니 마음을 맑게 가지시고 기욕을 줄여서 진원지 길을 보호하소서이다. 상이 말하기를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는데도 혹 하고 싶었던 말은 없는가 하니 이가 저라고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고사를 두루 보셨을 것입니다만 큰일을 하는 임금은 세대마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의 영명하심은 실로 고금의 드문 바로서 저기 하시던 처음부터 신민들은 태평의 치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옛날을 그대로 답습하여 아직도 새롭게 진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물러가 사냐에 엎드려 있으나 늘 목을 누리고 희망하기를. 금년은 비록 분발하여 헌기하지 못하였지만 명년은 반드시 진작됨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해 온 것이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큰 병환을 겪으신 나머지 선단이 개발되시어 호령이 내릴 때마다 인심을 멸복시키므로 신민의 희망이 처음 등극하실 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재 민생의 공공함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세도와 인심은 물과 같이 더욱 떨어지고 있음을 보는데 지금 만일 옛 그대로 전철을 밟는다면 결코 이름이 있을 희망이 없으니 반드시 크게 진작하여 모든 묵은 폐단을 완전히 제거한 연후에라야 훌륭한 정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정의 기강이 크게 무너져서 대소의 관원이 그 직책을 다 하려 하지 않는 것이 풍습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위력으로는 다스릴 수 없고 반드시 상께서 선치를 갈구하시는 뜻을 굳게 정한 다음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 조정에 모이게 하시고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 알맞은 직책을 선택하여 주고는 그들에게 위임하고 다시 독책하여 이루도록 하신다면 국사는 정돈될 수 있고 지도는 진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현재를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자기 몸부터 닦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들은 부귀를 구하지 않고 다만 도를 행하기만 바라므로 만일 임금이 먼저 자기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 현명한 선비들은 반드시 쓰여지지 않고 반면 부귀 이달을 구하는 사람들만 조정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닦는 것은 현인을 쓰는 근본이 됩니다. 옛날에는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였으므로 오래도록 한 직책을 맡겨서 그의 성적을 고찰하였는데 지금은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선택함으로 재능의 합당 여부는 논하지 않고 오직 요직만을 많이 거치는 것을 영화를 삼기 때문에 아침에 이 요직에 있다가 저녁에 저 요직으로 옮겨서 한 사람이 각사를 모두 거칩니다. 이와 같이 하고도 그 관직을 허술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잘못된 기우례를 고치지 않으면 지도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관은 을의 피염으로 자주 바뀌고 대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다른 관원들도 또한 자주 채직되는데 피혐이란 규례를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했고 고사에도 보지 못하였다 하니 이가 아뢰기를 이는 그늘에 생긴 패습인데 어떻게 고사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만일 무엇인가 하려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중론을 채집해야 하는데 중론을 충분히 들은 후에 선택하여 쓰게 되면 정령이 반드시 한 군데에서 나오지만 만일 중인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의견을 행하게 하면 반드시 소요를 불러 정사가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중론을 모두 진달하게 하고 있으나 성상께서는 반드시 경제를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그 중에서 가려 써서 그 의논이 한 군데에서 나오게 한 연후에야 점차로 치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말하기를 지금의 삼공만한 인물을 쉽게 만나겠는가? 나는 매사를 반드시 삼공들에게 자문한 뒤에야 택하여 시행하였으나 그들의 정사가 끝내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자못 괴이하고 한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이가 상에게 묻기를 상께서 성원에게 특별하게 예우를 하신 것은 근세에 드문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그 사람을 꼭 쓰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만나보는데 그치시려는 것입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성원의 어진덕은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다만 그의 재능이 어떤지를 알지 못할 뿐이다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재능도 한 가지로 논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능히 경세 재민의 책임을 맡아볼 사람이 있고 선을 좋아해서 능히 많은 아랫사람을 포용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운의 재능을 천하를 능히 경륜할 만하다고 평가한다면 지나칠지도 모르나 그 위인이 본디 선을 좋아합니다. 선을 좋아하면 천하도 다스릴 수 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어찌 쓸만한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몸에 고질이 있어 필시 헌관의 직책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사람을 반드시 한가한 자리에 붙인 후에 때때로 경석에 입시하게 하면
선한 도를 개진하는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2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병진 일본 국이 현소 병조우신 등을 시켜 내빙하고 우리나라를 통하여 중국에 조공하려고 했는데 그 언사가 불순하여 조정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김우옹, 이덕경, 유건 등을 번갈아 선의사로 삼았다. 선조실록